계속 이어서 가볼까요? 자, 오늘은 변수와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토큰이라는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건 쉽게 표현하면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각은 컴파일러가 인식하는 가장 작은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큰에 대해서 종류를 좀 알고 계시면 이 언어를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쉼표, 괄호 같은 걸 실수해서 이 코드가 오류가 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요 구분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코드를 여러 가지 봤지만 지금 여기서도 여기 땡땡 같은 거, 뒤에 여기 이 글머리 기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쉼표라든지 점점점 붙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구분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나와 있죠? 자, 세미콜론, 문장의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코드를 적게 되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세미콜론입니다. 그냥 콜론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요거 세미콜론, 문장의 끝을 알린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문장이 끝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서 문장이 끝났구나 라고 판단을 하지만,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세미콜론이 찍혀야 문장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쉼표, 방금 봤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변수나 인수 같은 것들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쉼표고요. 그러니까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변수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B라는 변수가 있다고 하면 요게 A와 B인지 그냥 A, B가 붙은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거죠. 쉼표가 있어야 구분이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와 소괄호. 소괄호는 보통 소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괄호라고 하죠. 중괄호는 요렇게 생긴 것들이 있죠. 요게 중괄호고요. 소괄호는 요렇게 생긴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규칙을 지켜서 구분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구분자가 끝나면 다음엔 다른 요소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구분자도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면 그냥 단순히 문자예요. 문자열이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약어라고도 하는데, 언어에서 미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트라든지 인트 앞에서 배웠던 거죠. if랑 for,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십 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코드를 작성할 때 이 예약어들은 미리 색깔이 다른 걸로 정해져 있어요.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문자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식별자, 요걸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정의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식별자는 편하게 말하면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소랑 요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별자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지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규칙을 가지고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식별자는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칙을 지켜줘야 하는데, 이 규칙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별자 이름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알파벳과 숫자와 밑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첫 글자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소문자 썸과 대문자 썸은 다른 거다,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키워드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못한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코드에 대한 보조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컴퓨터한테가 아니라 우리한테요. 코드를 작성하다가 이게 어떤 코드였지? 이런 것들을 이 코드만 보고 직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 설명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걸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석은
컴파일러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텍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간단하게 앞에 있던 거 볼까요? 요 코드 중에 여기 갈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있죠? 요게 주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 위해 작성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죠, 주석이? 여기부터죠. 자, 한 줄로 주석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슬래시 두 개 해서, 그 다음에 여러 줄로 주석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에 이렇게 붙여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주면 여러 문장을 적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토큰은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요소들로 어떤 문법들이 구분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별도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식별자, 이 식별자 부분은 조금 파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의 개념을 가진다 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조금 다가가기가 어려우니까 과일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과일을 담으려면 바구니나 상자가 필요하죠. 과일을 그냥 올려놓기도 하지만 과일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어떤 상자 같은 게 필요해요. 이 상자 자체를 변수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변수라고 할까요?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과일이 3개일 경우도 있지만 5개일 수도 있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 과일을 담는 공간, 데이터를 담는 공간 이 자체를 변수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 변수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수형 데이터를 담을 건지 실수형 데이터를 담을 건지, 또는 문자, 그리고 정수형 데이터를 담으려면 그 공간이 어느 정도일지, 그런 것들을 기본 자료형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자료형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변수를 일단 선언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변수를 선언하는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형과 식별자를 나란히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앞으로 뭔가 이렇게 언급을 할 때, 문법을 언급할 때 이 요소를 이 꺾여 있는 괄호 가지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걸 문법 메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에 넣어주고요. 식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에 넣어줘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꺾인 괄호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구분이 될 테니까요. 요게 바로 그 구분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아래쪽에 코드가 나와 있죠. 자, int ag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더블 헤이트 int a, b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여기 왼쪽에 하늘색으로 적혀 있는 요소들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늘색으로 바꾼 게 아니고요. 얘가 알아서 이렇게 바꿉니다. 물론 하늘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뭐 주황색이라든지 다른 코드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한 종류의 색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얘는 int형 자료형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의 이름을 age라고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박스가 하나 생성되고요. 요게 int형이 되는 거고 이름이 age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더블 헤이트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또 마찬가지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원래 사실상 좀 더 크겠죠. int보다는 더블형이고요.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름이 헤이트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수를 연달아서 2번 만드는 겁니다. 여기 쉼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공간을 2개 만들고 각각 a와 b로 이름을 붙이고요. 이 공간은 정수형 데이터, int형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선언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선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넣을 수 없습니다. 위쪽에 할당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넣는 걸 할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할당을 하려면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변수의 할당, 이미 선언된 변수명과 값, 그리고 그 사이에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age, a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age랑 a랑 height 요 변수들은 위쪽에 다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선언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나온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알아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파이썬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단 C 언어는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할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 age가 20과 같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age라는 공간에 20을 집어넣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age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20이라는 값이 이렇게 쏙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라는 공간에도 마찬가지 10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ight라는 공간에도 175.5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ge라는 공간에 자,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문장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쪽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자, 일단 할당은 여러 번 가능한데요. 할당 전에 있던 데이터는 누적되지 않고 덮어 쓰여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어요. 근데 조카가 삼촌 선물이야 하고서 500원을 줍니다. 자, 그러면 내 주머니에는 5만 500원이 있는 게 아니라 500원이 있는 거예요. 5만 원은 사라지는 겁니다. 요게 변수의 특징이에요. 가장 최근의 값만 기록이 할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수는 할당 연산자의 왼쪽 좌변에는 공간의 역할을 하는데 오른쪽에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값의 역할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다시 볼게요. 자, age는 a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왼쪽의 age는 공간의 역할을 하지만 오른쪽의 a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값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현재 age가 아니죠. a에 1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결국에 age는 10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age라는 공간에 10을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 기존에 20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20이 있었던 없었던 어쨌든 간에 다 없어지고요. 여기에 10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할당, 변수를 할당한다 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변수의 초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초기화는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할당도 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만 딱 보면은 스코어라는 변수가 선언되는 거죠. int scor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바로 즉시 는 하고 95를 썼어요. 그러면 선언과 동시에 95를 할당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걸 초기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처음 값을 지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이제 초기화라는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기화는 한 번밖에 못해서 초기화인데요. 자, int score 95라고 해놓고 또 int score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score라는 변수가 이미 있는데 또 선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나요. 최초에 이렇게 한 번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기화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자, 이 변수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면은 항상 같이 따라오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상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이란 뜻이었잖아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값을 항상 고정해서 사용해야 할 때 별도로 지정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 좀 보고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일단 전처리 상수가 있습니다. 전처리라는 거는 미리 처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컴파일러라든지 C 언어 이 컴퓨터가 이 코드를 보기 전에 미리 처리되는 내용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코드 상단에 샵 define이라고 적어 놓고 요거 파이입니다. 파이 P랑 대문자 I예요. 파이 3.141592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코드에 있는 PI라고 써 있는 애를 다 찾아서 얘를 3.14159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메모장에서 그 찾기 바꾸기라는 개념 있잖아요. 뭘 찾아서 단어를 바꾸는 느낌.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이 파이라는 문자를 보지도 못해요. 보기 전에 우리가 다 바꿔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매크로 상수 또는 전처리 상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에 파이라는 값은 무조건 이 값을 고정적으로 가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상수를 정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리터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요거 자체가 리터럴이죠. 이 리터럴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값, 이런 걸 상수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개념이죠. 개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14159이라고 쓰는 것 자체는 리터럴인데 얘를 상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의 상수화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이렇게 파이 해가지고 값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사용을 하면서 더블 타입의 변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초기화를 하는 거죠. 초기화를 하면서 얘를 다시는 바꾸지 마세요 라고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const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파란색이죠? 그러면 이것도 키워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const라는 키워드를 적게 되면 이 변수를 다시는 바꾸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선언했지만 다시는 바꾸지 못하게끔 고정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변수가 상수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상수라는 건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다시는 안 바꾸겠다고 명확하게 이렇게 못을 박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그냥 변수를 만들고 이 컨스트 하지 말고 안 바꾸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안 바꾸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컨스트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 언어라는 건 결국에 이 문법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언어가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다가 변수랑 상수랑 단어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상수화 시켜놓으면 거기에다가 값을 내가 실수로 집어넣었어도 알아서 컴파일러가 오류를 내줍니다. 너 이거 상수로 바꿔놓고 나서 이제 변수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메시지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수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그냥 변수니까 얘가 집어넣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화를 시켜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상수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의 개념도 문제에 포함이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항상 제가 코드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개념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살짝 맛보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데이터 입출력입니다. 데이터 입출력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따지면 굉장히 길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이 데이터 입출력을 코드상에서 그 정보처리 필기라든지 실기 코드상에서 이걸 해석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출력을 하는 정도로 사용만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간에 데이터 입출력이라는 건 이 프로그램이 외부 키보드라든지 모니터 파일 이런 것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데이터 입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일단 출력을 먼저 볼게요. 출력을 해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출력 함수가 있어야 모니터로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항상 자주 사용을 해야 돼요. 형식은 보통은 printf라고 해서 괄호 안에 일단 서식 문자열이 나타나고요.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변수나 어떤 값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럼 이 나열한 게 이 서식 문자열의 요소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지고 그 문장을 우리가 모니터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서식 문자열이 쭉 적혀 있을 텐데 거기에 어느 부분에 이 변수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게 서식 지정자라는 개념입니다. 서식 문자열에
이렇게 퍼센트로 붙어 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 데이터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제 변수라는 거는 항상 뭐가 있어요? 자료형이 있습니다. 봤죠? int age라고 해서 자료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age는 지금 정수값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수값을 실수 타입으로 출력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장하거나 내가 처리하거나 했던 그 결과 변수를 출력할 때는 그거랑 호환되거나 똑같은 타입으로 출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2 더하기 2.5 요 값 자체를 출력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d를 써야 할까요? %f를 써야 할까요? %d는 정수, %f는 실수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영상을 보셨다면 요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정수 더하기 실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묵시적 형 변환에 의해서 실수 형태로 결과가 나옵니다. 4.5가 나와요. 4.5를 출력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거에 대한 자료형을 고민을 하고 신경 써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거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지금은 가볍게 몸풀기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서식 문자열에는 항상 이런 escape sequence라는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단어 세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문자 세트. 자, 요거는 출력 외에 다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n이 써 있으면은 그냥 n을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슬래시가 붙는 순간 요거 다음은 출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를 벗어나서 escape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문자 세트, 이런 걸 escape sequenc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역슬래시 n이 있으면 내가 줄을 바꿔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요 서식 문자열이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면 모니터에 A, B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서식 문자열에 A, 역슬래시 N, B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A가 출력되고요. 줄바꿈이 된 다음에 B가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A, B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 개념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역슬래시죠. 그냥 역슬래시를 출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거 다음이 어떤 내가 어떤 다른 실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써줘야 이거 그냥 역슬래시 출력하라는 거구나 하고 역슬래시가 하나 출력됩니다. 두 개 출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출력됩니다. 이 개념을 기억을 하고 계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코드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이 이제 표준 입력입니다. 이거는 출력이고요. 표준 입력인데 입력은 scanf라는 걸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작업형이 아니라 실제 코드를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직접 지필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입력하지 않아요. 가정을 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scanf는 거의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서식 문자를 똑같이 쓰고요. 변수 똑같이 쓰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변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앰퍼샌드 연산자라고 하는데 요거 그냥 AND 연산자라고 합니다. 요거를 붙여요.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요 코드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입력보다는 출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 출력 결과를 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하나 더 노트를 해놨죠? 입력, 저장, 처리, 출력 간의 자료형을 일치 또는 호환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요거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요 앞에 기본적인 개념, 리터널도 마찬가지죠? 자료형도 마찬가지죠? 변수도 마찬가지죠?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금 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형식이에요. 형식을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해하는 것 간의 오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오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 해서 아래쪽에 코드를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샵 include stdio.h라는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가 왜 있을까요? 요거 내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헤더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int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umber라는 int형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거죠. 그냥 보통 만든다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선언이에요. 근데 누가 만들었다고 해서 저거 선언인데 왜 만들었다고 표현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가 선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printf라고 써 있습니다. 뭔가를 출력하는 거죠. 큰 따옴표 안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서식 문자이지만 서식 문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땡땡까지 하고서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출력은 했고요. 일단 왜 깜빡깜빡거리고 있냐면 이 아래쪽에 스캔F 때문입니다. 스캔F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키보드죠.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하겠죠. 뭐 30 하고서 엔터를 탁 쳐요. 엔터를 치는 순간 이 30을 얘는 10진 정수 형태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값을 넘버로 보냅니다. 이 스캔F 할 때 여기 앞에 요거 붙여야 된다고 그랬죠. 넘버로 보내게 되면 여기에 3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printf 입력받은 값은 뭐뭐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입력받은 값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줄바꿈이 생기는 거죠. 여기 줄바꿈이 되면서 끝나거든요. 그럼 이 빈칸에 뭘 넣을까요? 자, 이 number라는 값을 10진수 형태로 출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0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int, 그 다음에 %d, %d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 핵심을 딱 머릿속에 박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뭐라 그럴까, 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단축되고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어문 기초, 우리가 이프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볍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